자, 이번 시간은 389 갑니다. 자, 테러 방지법. 자, 테러의 정의 나왔어요. 자, 국가, 자치단체, 외국 정부. 자,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강목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가목의 사람, 나목의 항공기, 다목의 선박, 해상구조물, 자, 라목의 자, 생화, 폭발성, 소위성 물고기, 그 다음에 마목의 핵물질, 뭐 이런 것 등이 자, 대상이 되겠죠. 자, 390 겁니다. 자, 테러 단체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유엔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자, 여기는 테러 단체, 테러 비밀,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묶어주셔야 돼. 자, 개념정의. 테러 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단체를 테러 단체라고 하고요. 테러 위험물이란 위험인물입니다. 자,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 선전, 자, 모금 기부, 그 밖에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하였거나 의심한 상담 있는 사람. 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 일단은 보세요. 용어에서 외국인이란 말을 썼지. 그러면 내국인은 안 될 것 같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니까. 자,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이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밑줄. 그 다음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서 내국인은 안 되느냐? 내국인도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내국인, 동그라미, 외국인, 동그라미 더하기 해놓으시면 되겠지. 자, 내국인도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다. 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옛날에 18세 남자지? 18세 남자가 유튜브를 보고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었거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래서 뭐 모집하라 해가지고 접선을 했나봐요. 이렇게 어디 오라고. 그래서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터키인가 어디로 이스탄불인가 갔단 말이야. 거기 가서 애가 사라졌거든. 그래서 애 부모가 국정을 통해서 IS에다가 어린애인데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묵묵부답이야. 아마 IS에 가입한 걸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지만 IS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야, 걔도. 아마 죽었을 거 추정하더라고. 자, 근데 유튜브가 이제 혹하게 돼 있나 봐요. 자, 그래서 마치 이제 뭐 특수전처럼 해가지고 뭐 훈련도 시키고, 놀 때는 뭐 이제 재밌게 놀고, 자동차도 비싼 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시라고, 뭐 그래서 IS가 모집 광고를 했다더만, 아마 그걸 보고 갔을 것이다. 추정해가지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있죠. 자, 이거는 위원 2항에 있어.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그 다음에 6조에 대테러센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항에 391 맨 위쪽에 대테러단체 소속의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한번 보세요. 제9조는 주어가 다 누구냐면은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이 수집할 수 있다. 2항에 국정원장이 요청할 수 있다. 3항에 국정원장이 요구할 수 있다. 4항에 국정원장이 추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조가 출제가 됐는데요. 13조. 자, 13조는 자, 요거죠. 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규제야. 아시겠죠? 규제. 그럼 여기 13조인데 13조. 자, 13조. 관계기관장은 자, 관계기관장이죠. 자, 관계기관장은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테러 전투원입니다. 테러 전투원. 자, 테러 전투원으로 자, 출국하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내국인도 되고 외국인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내국인,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일시
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일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일시로 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국 금지 기간이 며칠이냐? 출국 금지 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90일로 한다. 물론 연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출국 금지 기간은 90일입니다. 90일. 자, 90일. 자, 요게 13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요청해? 관계인 장이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아시겠죠? 법무부 장관에게 일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자, 다음에 392에 경찰 작전 갑니다. 자, 요게 또 조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자, 확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통합방위 사태라 그랬죠? 통합방위 사태란 적의 침투나 도발, 그 밖의 위협에 대응하여 각종 일종 병사태에 따라 구분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작전. 그러면 통합방위 사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 옛날에 비해서 자, 난이도가 계속 이만큼이다가 이만큼 확장하고 있단 말이야. 늘어나고 있어요, 양이. 그러면 여기에 통합방위 사태가 있는데, 자, 통합방위 사태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방위 사태는 자, 갑종 사태, 을종 사태, 병종 사태가 있어요. 갑을병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갑을병. 그러면 갑종 사태는 뭐냐? 대규모 적이 침투한 경우다. 대규모. 뭐 대량 살상복이라든가 대규모 적이 침투한 경우고요. 자, 을종은 어우, 귀가 아프다. 자, 을종은 자, 일부 소개지역. 자, 일부 소개지역. 자, 일부 소개지역에 적이 침투한 경우로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되는 사태. 단기간에 치안 회복이 안 되는 사태를 말하고요. 자, 병종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거나, 자,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한 경우로 단기간에 치안 회복이 가능한 사태를 병종 사태라 합니다. 자, 일단 사태 구분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작전 수행을 누가 하나 이거야. 아시겠죠? 작전 수행 권장. 그러면 갑을병 모두에 들어가 있는 교집합이 있어. 아시겠죠? 갑을병 모두에.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은 지역군 사령관입니다. 자, 지역군 사령관. 자, 지역군 사령관이 교집합이에요. 지역군 사령관. 자, 지역군 사령관. 자, 여기도 아마 지역군이 있을 거야. 향방사단도 있잖아, 해방사단. 여기 몇 사단이지? 37? 37사단. 그럼 여기 이제 그 향방사단이네. 네. 자, 그러면, 왜냐면 각 지역별로 지역군 사령관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교집합이니까 이 사람 빼고 나머지를 추가해서 기억하면 돼. 그러면 갑종 사태의 경우는 누구였어? 자, 통합방위 본부장이다. 자, 통합방위 본부장. 자, 통합방위 본부장이 작전 수행권자입니다. 그러면 통합방위 본부장이 누구였냐? 아까 읽어봤는데. 통합방위법. 합참의장이 통합방위 본부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통합방위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통합방위 부본부장. 자, 그 다음에 을종은 추가되는 사람 없어요. 끝이야, 끝. 근데 병종의 경우는 두 사람 더 있거든. 지방청장. 자, 지방청장이나 함대사령관이 있어. 함대사령관. 자, 함대사령관. 자, 함대사령관이 작전 수행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경찰이 나오는 게 뭐밖에 없니? 병종밖에 없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경찰청장 안 나온다. 자, 지방청장 나오는 병종 사태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사태입니다. 그러면 갑종은 누가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갑종은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다. 자, 을종과 병종은 시도지사가 선포해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선포권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을종이 2개다, 병종이 2개다. 을종이 2개, 병종이 2개야. 2개 이상일 때는 누가 선포하느냐? 2개 이상일 때는 자, 대통령이 선포권자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보세요. 요것만 가지고 답이 나왔단 말이야. 아시겠죠? 요것만 가지고 답이 나오다가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확장. 아시겠죠? 그렇게 확장이 되다가 20년에 또 확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찰학개론이 옛날에 요것만 딱 쓰고 넘어갔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절차. 자, 선포 절차가 나온 거야. 선포 절차. 자, 절차가 있어. 절차. 자, 절차를 제가 묶어드릴 거야. 잘 보세요. 자,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세 종류. 자, 갑종 사태나 2개 이상의 을종이 발생했을 때 2개 이상의 을종.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병종이 발생했을 때 2개 이상의 병종. 자, 2개 이상의 병종이 발생했을 때 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을종이나 병종이 발생했을 때 각각 1개씩. 자, 됐습니까? 종류가 3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자, 갑종이나 2개 이상 을종이 발생했을 때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권자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요. 자, 국방부 장관이 건의. 자,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야. 대통령이 선포. 자, 2개 이상의 병종일 때는 자, 행안부 장관이 나와요. 자, 행안부 장관. 자, 행안부 장관. 자,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권자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건의. 자, 이 사람이 건의를 해. 자, 건의권자로 건의를 해가지고 총리를 거쳐서 자, 대통령이 자,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선포.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을종이나 병종 사태의 선포 절차는 자, 누가 건의하느냐? 그죠? 누가 건의? 자, 건의권자가 누구냐면은 지방청장. 자, 지방청장. 그 다음에 지역군 사령관. 자, 지역군 사령관. 자, 지역군 사령관. 자, 그 다음에 함대사령관. 자, 함대사령관. 함대사령관이 건의권자예요. 자, 요 사람들이 지방청장, 자, 지방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사령관이 건의권자. 건의를 하면은, 자, 시도지사가, 자, 선포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확장을 했다. 여기서 더 확장이 돼. 요즘에 계속 확장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출제위원회 생각은 뭘까? 자, 보세요. 국방부 장관은 1번과 2번에 있다, 그지? 이건 교집합이니까. 그지?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지? 행안부 장관.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을종이야, 2개 이상의 병종이야? 2개 이상의 병종일 때 행안부 장관이 나오는 거지? 2개 이상 을종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내면 되겠다, 그지? 2개 이상의 을종 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안부 장관이 건의,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땡! 2개 이상의 을종이 아니고 2개 이상의 병종이야. 그래서 병행이지, 병행. 병종의 행안부 장관. 근데 만약에 2개가 아니야. 그냥 병종이야. 병종이면은 이렇게 가야지. 그죠?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 있잖아, 2개 이상. 2개 이상의 병종, 2개 이상의 을종, 2개 이상의 병종, 2개 이상의 병종, 2개 이상.
그래서 을종인지 병종인지를 꼭꼭 씹어서 행안부 장관을 보시면 돼요. 2개 이상의 병종이다. 그래서 병행이잖아, 병행. 2개 이상이 나란히 가는 게 뭐야? 병행이라고 해요, 병행.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출제됐거든. 자, 여기서 끝나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기서 끝나주면 좋은데 문제는 더 확장을 했어요. 이번 20년에. 그러면 여기서 자, 협의회. 자, 협의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자, 협의회. 자, 무슨 협의회. 자, 협의회와. 자,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쳐요. 국무회의. 자, 여기도, 자, 무슨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자, 협의회. 자, 요 차이를 채울 수 있을까? 대통령이 할 때는 무슨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 시도지사가 할 때는 무슨 협의회? 아까 협의회 2개 있었잖아. 중앙에 있었고 지역에 있었지. 여기 들어간 말이 뭐니? 중앙협의회. 자, 여기는 지역협의회지. 그죠? 그래서 2020년 승진 문제에서 요거를 중앙협의를 바꾼 거야. 아, 이 새끼들 보니까 문제를 요것만 내다가 절차 내다가 바꿔 내다가 이제 여기까지 냈다고.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 평창되고 있지.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 요즘에 계속 확장하고 있어. 계속.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아, 너무 디테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찰학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얇게 공부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야. 하나를 보더라도 깊게 들어가야 돼, 조금. 그래야 이런 것들을 써놓고 보니까 아, 대통령은 중앙이니까 중앙일 거고 요거는 지역이네. 그럼 요게 중앙하고 지역 바뀌면 안 되겠네. 이런 거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지. 포인트를 찾지 못하거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통합방위 사태입니다. 자, 393회 치안사망실의 운영.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남은 게 394회 청경입니다. 자, 청원경찰을 정리를 할 거예요. 청경. 자, 청경 한번 보세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야? 자, 394, 395, 396, 397. 와, 씨, 종이 4장이다, 그지? 4장 필요 없다. A4 용지 한 장이면 다 정리할 수 있어. 자, 이게 정리의 미술이야. 예술. 정리만 하면은 이거 다 문장 안 봐도 된다고. 자, 이게 청경인데요. 청경도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제가 청경할 때 그림을 그리거든. 자,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자, 일단은 그죠? 지방청장이 있죠. 지방경찰청장. 자, 지방청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청원주가 있죠. 청원주. 자, 청원주가 있어요. 자, 청원주가 있고요. 청원주. 자,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있죠. 청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여서 청경, 청원경찰. 자, 청원경찰이 있어요. 자, 청원경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경찰서장이 나옵니다. 경찰서장. 자, 경찰서장. 자, 혹시 오해할 분이 있을까봐. 원래 청원주가 바로 가는 건 아니야. 여기 경찰서장이 있어. 서장을 통해서 가는 거야. 서장을 따로 뺀 이유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게 있어요. 국가.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연결하면서 청경을 다 설명해 드릴 거야.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종이 4장을 그림 하나로. 자, 그러면 청원경찰도 경찰이야. 근데 경찰 월급 누가 주지 원래? 국가가 주죠.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근데 청경의 월급은 누가 주느냐? 얘가 준다고. 아시겠죠? 청원주가 그 경비를 부담할 걸 조건으로 배치되는 경찰이 청원경찰이야. 그러면 청원경찰을 아무 데 배치하면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어요. 이번에도 절차 나왔거든. 청경의 절차는 자, 1번에 배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배치 신청.
자, 배치 신청을 하면은 지방청장이 배치 결정을 해줄 거야. 배치 결정.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라. 배치 신청과 배치 결정의 뜻이 뭘까? 총경련 배치해줘요. 알았습니다. 배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배치 신청과 배치 결정은 우리 시설이 청경을 둘 수 있는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확인 좀 해줘봐요. 검토해보니까 그 시설은 청경을 둬야 되는 시설입니다. 라고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배치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총원주는 지방총장에게 임용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임용 승인 신청. 그러면 임용 승인 신청은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가?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자, 30일 이내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로부터? 배치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배치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청장이 명단을 쭉 보고, 그죠? 명단을 쭉 볼 거 아니야? 명단 보고, 야, 결격 안 돼. 오케이. 얘 결격인데, 안 돼, 안 돼. 표시해 주는 거야.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골라준다고. 그러면, 자, 만약에 5명을 뽑을 건데, 20명의 명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격 여부라는 결격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15명이 오케이 났네? 다시 말하면, 지방청장이 임용 승인을 해주는 거야. 임용 승인. 자, 그러면, 20명 올려보냈는데 15명이 자 오케이가 난 거야. 그럼 15명 다 임용해야 됩니까? 15명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5명만 뽑으면 돼. 임용권자 누구야? 총원주다. 다시 말하면 총원주가 5번째로 임용을 하는 거예요. 자, 임용 승인받은 자를 반드시 임용하는 거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15명 중에서 5명을 임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미안합니다. 다음 기회에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누구를 임용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6번째로 서장을 거쳐서 6번째로 임용보고를 해. 임용보고. 그러면 임용보고는 임용한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입니다. 자, 10일 이내에 자, 임용보고를 해야 돼요. 지방청장한테. 자,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임용 승인권자 누구지? 지방청장입니다. 임용권자 누구죠? 총원주입니다. 아시겠죠? 총원주. 그러면 총원경찰의 직무감독권자 누구냐? 총원경찰 직무감독권자는 서장과 총원주가 직무감독권자입니다. 자, 직무감독권자. 그러면 직무감독권자 누구야? 서장과 총원주다. 그러면 서장은 월 1회, 그죠? 월 1회. 자, 월 1회 이상. 서장은 월 1회야. 자, 월 1회 이상. 직무감독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아니야? 월 1회 이상 직무감독을 해야 되고요. 총원주는 직무감독을 해야 돼. 어떻게? 항상 해야 돼. 항상. 총원주는 항상. 경찰서장은 월 1회 이상. 됐나요? 자, 다시 갑니다. 임용승인권자 누구? 지방청장. 임용권자 누구? 총원주. 직무감독자 누구? 직무감독. 서장과 총원주. 징계권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안 봐도 돼. 논리를 보는 거야, 논리. 징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권의 일부야. 그러면 총원주가 징계권자입니다. 징계 사유는 똑같아요. 위태손이야. 위반, 태만, 손상이야. 됐지? 자, 갑니다. 경찰서장은 총원경찰이 직무수행 중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OX.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오, 잘 찾았네. 학습됐네. 애들은 경찰서장이 자, 위태손의 경우에 징계 처분을 해야 된다. 위태손 똑같은 것 같고 할 수 있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징계 사유는 해야 돼. 맞는 거야. 주어를 놓친 거죠.
소장이 징계하는 게 아니라고. 소장이 월급 준 건데 소장이 왜 징계하냐고. 누가 해? 청원주가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청원주가 징계권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사권의 내용이니까. 징계권자는 청원주입니다. 총경의 징계는 몇 개다? 5개다 그랬어. 총경의 징계 5개입니다. 그래서 총경하면 항상 징계가 나와요. 자, 한번 가볼까요? 총경의 징계, 파면, 해임, 강등, 땡. 총경은 강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경은 항상 강등이 함정이야. 자, 강등 없고 정지, 그죠? 감봉, 견책이죠? 감봉, 견책. 자, 감봉, 견책. 총경하면은 항상 요 징계가 나옵니다. 출세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청원경찰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야. 자, 청원주가 지돈을 내가지고 지가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하게 되면 국가는 감독할 권한이 있어 없어? 내 물건 내가 쓰는데 네가 뭔데 감독하냐고. 그죠? 그런 문제 생겨서 이렇게 갑니다. 청원주가 돈 주고 사가지고 국가에 기부를 해. 국가소리 바꿔요. 그 기부된 무기를 빌려요. 또 대여를 받아요. 자, 대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 무기를 휴대하게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상하죠? 지 돈 내고 사가지고 국가소를 바꾼 다음에 그 이제 기부한 거를 빌려서 자 휴대하게 하는 거지. 자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돈 주고 사가지고 국가소를 바꾼단 말이야. 국가소의 물건을 빌려 자기가 쓸 거 아니야. 그럼 국가는 할 말이 있지. 내 물건 잘 쓰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 갖고 와봐라. 점검하자. 누가 썼는지 장부 갖고 와봐라. 감독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망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바로 취급해버리면 국가는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 그러면 무기는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여기 참고로 제복은 착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복은 착용해야 되고요. 무기는 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경이 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 옛날에 말이죠. 50세 미만이라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50세 미만은 삭제가 됐어요. 자, 50면은 삭제가 돼버려서 18세 이상이면 총경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옛날에 나이 50 먹으면 총경이 될 수 없었거든. 지금은 될 수 있어. 자, 그리고 남녀 제한은 없습니다. 자, 남녀 제한은 없다. 자, 남녀 제한은 없는데 단 남자는 뭐 해야 돼? 군대 갔다 와야지. 그렇지 않나? 병역을 필했거나 병역필. 자,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면제가 돼야 돼. 면제. 자, 면제. 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안 갔다 오면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할 만한 게 없어. 몇 개 없더라고 보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뭐 시장, 뭐 구의장 뭐 이런 거 몇 개 없더만 보통. 선출직밖에 없더라고 군대 갔다 오면은. 자, 그러면 총경들도 권한이 있긴 한데 문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청원경찰의 한계는 사항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항적 한계. 그 다음에 지역적 한계가 있어요. 자, 청원경찰은 경찰인데 사항적 한계가 뭐냐? 경비 목적 내에서. 자, 경비 목적 내. 자, 경비 목적 내에서. 지역 한계는 경비구역 자 내에서. 경비구역 내. 자, 우리랑 똑같은 권한을 갖는 게 아니야. 경비 목적 내에서, 경비구역 내에서만 권한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권한 아니라도 상관없잖아. 그죠? 근데 총경은 요 안에서만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계를 가지고 무슨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자, 경직법이다. 자,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 자, 경찰관의 직무 수행.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표적인 함정이 뭘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야? 그러면 저 대신 뭘 쓰면 달려왔겠거니? 청원경찰법. 땡. 정해져 있는 거야. 총경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다. 자, 청원경찰법이 아니고 우리 경찰과 똑같이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근데 문제는 이 경직법이 행정경찰이야. 고로 청원경찰은 어떤 권한이 없을까? 사법경찰권이라는 게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청경들은 사법경찰권이 없습니다. 자, 사법경찰권이 없어요. 사법경찰하면 대표적으로 뭐야? 수사다, 수사. 수사에 대한 권한은 청경의 권한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두 번째 쓰는 건데요. 벌칙 있다, 벌칙. 자, 벌칙은, 자, 직권남용했을 때 벌칙이죠. 자, 경직법은 얼마지? 경직법은 몇 년? 경직법 제12조. 1년 이하.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요. 청원경찰법은, 자, 청원경찰법은 6월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6월 이하. 자, 그래서 이거는, 자, 패턴이다, 그지? 자, 경직법이 높아요. 경찰관이 센 거야. 경직법이 1년, 청경법은 6월이다. 청경이 사고 치는 게 세게 치겠니? 아니면 우리 경찰이 사고 치는 게 세겠니? 우리 경찰이 권한이 많으니까 우리 1년이고 옛날에 우리 6월이었어. 6월이었는데 2차 개정 때 올렸다고 형량을. 그러면 문제 포함하겠죠. 자,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를 끼쳤을 때 1년 이하 땡 6월이다. 6월.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94에 청원경찰의 직무, 그 다음에 395 배치 승인 절차 있어요. 정리 다 됐고요. 396의 징계, 그 다음에 제복 적용 무기 휴대. 감독 한번 보세요. 감독 하나 정리하게 딱 하나 있는데 감독입니다. 자, 감독은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된다. 자, 2항을 밑에 넘쳐보세요. 지방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누구를?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야, 이거 봐라. 뭔가가 좀 잡혀야 되는데. 자, 제가 모아볼게요. 경찰서장과 청원주는 자, 누구를 감독해? 자, 감독하는 거야. 누구를? 청원경찰을 감독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청장이죠. 자, 지방청장은 누구를 감독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감독해? 자, 청원주를 감독하는 거야. 자, 청원주. 됐나요? 그러면 지방청장은 청경을 감독하는 게 아니지. 청원주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아? 지방청장은 청원경찰을 감독하며 땡. 요게 20년도 승진 기출이야. 문제 트릭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 직무감독가 누구다?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감독권자는 서장과 청원주고, 지방청장은 청원주를 감독하는 거야. 청원경찰을 감독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을 조금 시켜놔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자, 그래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소장은 월일에 감독해야 된다. 직권남용 금지. 청원경찰이 직권남용에서 해를 끼쳤다. 그때는 6월이야. 배상책임 읽어볼게요. 자, 배상책임. 청원경찰, 가로 열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은 제외, 가로 닫고, 자, 배상할 때는 어떤 규정에 따라요? 민법이지. 그러면 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근무한 사람은 왜 제외되느냐? 청경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민법을 적용하는 거야. 일반 사회인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들은 월급을 누가 줘?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준단 말이야. 그래서 걔들은 뭐야?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자 국민에 해를 끼쳤어. 그때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제외라고 해놓은 거야. 민법 적용할 때. 왜?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아시겠죠? 그런 원리만 좀 있으면 이걸 쭉 읽으면서 자 이해가 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고난의 위 보실 거 없고, 자 폐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비경찰이 끝이 났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 교통경찰 갈 건데요. 교통은 생각보다 외울 게 많다. 아시겠죠? 외울 게 많으니까. 자, 교통은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